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3일에 걸쳐서 둘러본 아치스 국립공원과 포타슈폰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2,000개가 넘는 가지각색의 기암괴석의 아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치스 국립공원의 다양한 아치들은 단순히 뷰포인트에서만 보이는 것들로는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트레일 한두 개 정도는 꼭 걸어봐야 아치스 국립공원을 돌아봤다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의 날씨는 고원 사막지역답게 한여름에는 낮 기온이 평균 35도에서 38도를 웃돌고 종종 40도를 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요. 이곳을 여름에 방문하신다면 꼭 충분한 양의 물과 음식을 챙기셔야 합니다. 또 여름에도 하루의 기온차가 큰 날은 40도 이상도 나기 때문에 여벌 옷도 챙겨 오셔야 해요. 아치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3월, 4월, 그리고 9월, 10월이 상대적으로 인파가 적고 날씨도 쾌적한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대표적인 볼거리로는 데빌스 가든, 델리케이트 아치, 그리고 윈도우즈 섹션으로 나뉘는데요. 아치가 햇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 데빌스 가든은 오전에, 델리케이트 아치와 윈도우즈 섹션은 오후에 관람하는 게 아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섹션으로 가서 햇빛 받은 노스와 사우스 윈도우, 그리고 터렛 아치, 그리고 더블 아치를 보고 이곳에서 노을을 볼 예정이에요. 윈도우즈 섹션으로 가는 길에 처음 들른 곳은 밸런스드 락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균형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높이는 39m라고 하더라고요. 밸런스드 락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뒤이어 가든 오브 엔젤에 잠시 들렀는데요. 다양한 모습의 바위 군락을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특별한 아치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주차장에서 잠시 내려 바로 둘러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늘 이곳에서 둘러보려는 목표인 윈도우즈 섹션으로 왔어요. 이곳의 주차장은 더블 아치와 윈도우즈 섹션 중앙에 있어서 주차를 해두고 두 곳 모두를 둘러볼 수 있었어요. 노스 윈도우에서 석양을 볼 예정이라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더블 아치부터 둘러보려고요. 더블 아치까지는 왕복 0.5마일 정도로 쉬운 트레일이지만 가까이에서 보이는 더블 아치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짧은 거리에 비해서 가장 인상적인 아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었던 듯 합니다. 둘러보는 시간까지 더해도 3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아치스에 오신다면 꼭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요. 일몰 시간을 놓치기 전에 얼른 윈도우즈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윈도우즈 섹션에서 보셔야 할 건 사우스 윈도우와 노스 윈도우, 그리고 터렛 아치입니다. 트레일은 전체적으로 높낮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쉬운 트레일이었어요. 이미 일몰 맛집이라는 소문답게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노스 윈도우에 앉아 석양을 보기 딱 좋더라고요. 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윈도우즈 섹션 트레일을 마저 걸으면서 사우스 윈도우와 터렛 아치를 둘러보았어요. 달까지 예쁘게 떠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별과 은하수를 보러 파노라마 포인트로 넘어왔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자리가 제한적이어서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셔야 자리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공원 스태프가 함께 하늘을 보면서 별과 별자리 등 다양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곳에 별과 은하수 사진을 찍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늘 컨디션을 잘 체크하시고 2박에서 3박 이상 이곳에 머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숙소에 돌아가는 길에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마땅히 연 식당이 없어서 맥도날드에 들러서 간단한 간식 사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왔더니 눈꺼풀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내일을 위해 일찍 잘게요. 오늘 이동한 거리를 지도에서 보면 이 정도예요. 꽤 긴 거리죠? 아치스 국립공원 내에서는 윈도우즈 섹션 한 군데밖에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10km나 주행했어요. 오늘 총 주행 시간은 1시간, 배터리 사용량은 9.2kWh고요. 사용한 금액은 17.89불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아치스 일정은 모두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다른 곳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포타시폰드인데요. 포타시폰드는 지하에서 포타슘을 함유한 지하수를 뽑아서 저수조에 넣고 자연 증발시켜서 포타슘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생산된 포타슘은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포타시폰드는 증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파란색 염료를 사용해서 그 색이 아주 이색적인데요. 저희는 이 사진들을 보고 꼭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비포장도로를 조금 달려야 한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불편한 돌길이에요. 타이어가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리라 계속 들어가 보았습니다. 조금 지나니 비포장 흙길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조금씩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델 Y에도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긴장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주변에 지나는 차들도 전부 4륜구동 지프나 오프로드 전용 SUV이다 보니 점점 긴장이 더해졌어요.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길 상태가 나빠져서 포타시폰드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지도로 봐도 정말 코앞인데 말이죠. 여기까지 걸어가 볼 수 있나? 이만큼이 얼만큼인지. 아쉬운 마음에 드론으로라도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드론도 배터리만 잔뜩 챙겨오고 드론은 안 챙겨왔더라고요. 아쉽지만 위험해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차를 돌려서 빠져나왔어요. 나오는 길도 너무 멋있어서 잠시 내려 영상도 찍었습니다. 내일도 아치스 국립공원을 다녀와야 하니 모압 시내의 슈퍼차저에도 들러서 충전도 했어요. 이른 시간에 오니 확실히 한산하더라고요. 충전하는 동안 모압 시내도 둘러보았습니다. 얼른 숙소로 돌아가서 오늘의 할 일을 또 해야죠. 낮 동안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일정을 취소하고 호텔 위쪽에 뷰가 멋있다는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동안 숙소에서 컵라면, 빵, 햇반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몸에서 단백질이 엄청 당기는 거 있죠? 오늘은 스테이크 썰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쉽게도 직접 보진 못했지만 포타시폰드까지의 거리가 꽤 되지요? 포타시폰드를 다녀오는 길은 1시간 반 정도 주행했어요. 오늘 총 주행시간 1시간 반이고 주행거리는 약 70km예요. 오늘도 슈퍼차저에서 20분 정도 충전했고요. 오늘 사용한 금액은 총 123.94불이에요. 어두운 시간에 나오니 낯선 느낌이에요. 어제 계획했던 많은 부분을 놓쳐서 오늘은 더 알차게 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엊그제 노을을 봤던 노스 윈도우에서 일출을 보고 데블스 가든 트레일로 가서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보고 오려고요. 국립공원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요. 아침 일찍 가니까 입장할 때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 방문하실 때는 안전에 더더욱 유의해주세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일출을 보러 온 여행객들로 도로가 많이 붐비더라고요. 저희도 서둘러 올라가 노스 윈도우의 자리를 잡고 윈도우 너머에 천천히 올라오는 태양을 감상했습니다. 해의 방향이 바뀐 아침의 모습은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 더 더워지기 전에 얼른 데블스 가든 트레일로 가볼게요. 데블스 가든 트레일의 최종 지점은 다크 엔젤인데요. 체력이나 일정에 따라 더블로 아치 또는 랜드스케이프 아치까지만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오늘 저희는 랜드스케이프 아치까지만 다녀오려고요. 랜드스케이프 아치 왕복은 1.6마일, 약 2.6km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더브로와치까지 왕복은 4.2마일, 약 6.7km고 다크 엔젤 왕복까지는 5마일, 약 8km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얇으면서도 굉장히 긴 아치의 모습이 특징인데요. 이곳까지의 트레일은 쉬운 편이지만 더브로아치, 다크렌즈까지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트레일이라고 해요. 그늘이 거의 없고 여름에는 온도가 매우 높아지니 충분한 물과 간식은 필수로 챙겨주세요. 해를 받은 랜드스케이프 아치의 모습 너무 멋있죠? 오후에 오시면 아치에 그림자가 생기니까 오전에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쉬워서 터널 아치랑 파인트리 아치도 둘러보았어요.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20분 정도만 더하면 두 아치를 모두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요. 돌아가는 길에 스카이라인 아치도 잠시 둘러보았어요. 아침 햇살 받는 모델 Y도 참 예쁘죠? 파이어리 퍼니스도 잠시 구경했는데요. 이곳에도 트레일이 있다고 하는데 별도의 하이킹 허가가 필요한 고난도의 트레일이라고 해요. 보통 봄에서 가을 사이에만 하이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이킹을 위해 아치스를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이따 오후에 보러 갈 델리케이트 아치의 뷰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렀는데요. 여기서 작게 보이는 아치의 감동보다 직접 올라가서 보는 감동이 훨씬 크다고 하니까 눈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오전 시간 알차게 보내고 엊그제 별을 보았던 파노라마 포인트에서 호텔 조식 싸온 걸로 간단히 식사하고 갈게요. 저희는 간단히 식사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나오려고요. 벌써 오후 5시 반이네요. 델리케이트 아치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너무 어두워지면 위험할까봐 서둘러 출발합니다. 아치스에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니 너무 기대가 돼요. 트레일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중급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힘들다는 후기들도 많이 본 덕에 약간 긴장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트레일 끝에서 볼 수 있는 델리케이트 아치의 웅장한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하니 힘내서 가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트레일이었습니다. 그늘이 전혀 없어서 한낮에 올라오면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충분한 물과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가능하면 얇은 긴팔옷까지 챙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 운동화를 신고 올라갔는데 가능하면 트레킹화를 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파른 돌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기 쉬워 보였어요. 올라오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델리케이트 아치의 웅장함까지는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옆에 같이 담긴 사람들과 크기를 비교하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웅장한 느낌이었어요. 이곳도 오전에 보시면 아치를 보는 방향에 그림자가 드리우니 늦은 오후에 오셔서 빨갛게 비치는 아치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내려갈게요. 가는 길 노을 지는 하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헤드라이트도 챙기셔서 안전하게 하이킹 하시길 바랍니다.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어서 해가 쥐면 쉽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일은 또 먼 길 떠나야 하니까 슈퍼차저에 들러서 충전도 두둑히 하고 돌아가려고요. 저녁 8시 반에 슈퍼차저는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른쪽부터 모두 다른 색의 섹시가 나란히 있네요. 이렇게 지도에서만 봐도 아치스 국립공원이 얼마나 넓은지 느껴지시죠? 오늘은 오전, 오후 2번이나 다녀와서 주행 시간과 배터리 사용량이 꽤 되는데요. 오늘 총 106km, 2시간 13분 주행했고 17.3kWh를 사용했어요.
오늘 충전량도 26kWh, 총 시간은 21분이 걸렸네요. 오늘은 슈퍼차저 비용 말고는 쓴 돈 없어요.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